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키워드는 하드웨어입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면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이나 개발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대체 하드웨어가 어떤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딥러닝은 실험의 영역을 넘어서 실증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최적화 및 효율화가 문제가 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최적화 및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분야의 향상 또한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도 하드웨어적인 향상에 대한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CPU에서 연산되는 것들을 GPU가 계산하는 것들을 넘어서 실제로 딥러닝 전용 FPGA나 주문형 반도체들에 대한 연구가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고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추세를 바라봤을 때 앞으로 특허 명세서에서도 딥러닝에 대한 내용을 쓸 때 프로세서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 요소와 세부 구성 항목들을 상세하게 적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그것이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드웨어 최적화 흐름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허는 미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현재 딥러닝의 추세가 하드웨어 최적화로 가고 있다고 하면 하드웨어 최적화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포섭하여 특허를 쓰는 것이 더 강력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가적인 효과로서 소프트웨어 특허의 성립성을 강화할 수가 있다는 측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에 세션 2에서 김용덕 변리사가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소프트웨어 특허는 보호받기 위해서 하드웨어와 결합성을 가져야 한다. 하드웨어와 결합되면서 비로소 특허로서의 성립성을 인정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프로세서에 대한 구성 내용들을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쓸수록 소프트웨어 특허 청구항이 하드웨어와 좀 더 강하게 결합되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위해서 저희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두 개의 프로세서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 계열의 GPU, 두 번째는 구글의 TPU입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프로세서에 대한 특허를 청구하고 있는 특허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명세서에서 각각의 프로세서에 대한 설명 부분을 발췌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 부분에서 공통점을 뽑아내고 중요한 내용들을 일반화하여 프로세서 청구항에 대한 템플릿을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템플릿이 과연 어디에 실질적으로 효용이 있을까요? 내 특허를 강력하게 하는데 어떠한 효과를 줄까요? 예를 들어 이런 청구항의 단계를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세션 2에서 설명드렸던 특허에 들어가 있는 청구항 중에서 한 단계를 게시한 것입니다. 어노멀리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 마스터 이미지인 제1 이미지 데이터 및 사전 학습된 네트워크 함수를 포함하는 제1 서브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연산하는 단계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션 2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에서는 인공지능 특허에 대한 발명의 성립성을 굉장히 관대하게 다루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명문에는 분명히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하드웨어와 결합이 되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심사관이 해당하는 단계에 대해서 발명의 성립성을 지적하면서 하드웨어에 대한 구체적인 연결 관계를 밝혀달라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만약 특허 명세서에 프로세서가 단순히 프로세서로만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프로세서가 어노멀리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으로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것은 충분하지 않겠죠. 하지만 프로세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모듈들이 기재되어 있는 템플릿을 가지고 있는 특허 명세서라면 청구항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청구항의 각각의 단계들이 좀 더 프로세서 내의 세부적인 모듈과 인터랙션하는 방향으로 특허 청구항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드웨어가 좀 더 강하게 결합된 청구항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드웨어와 강하게 결합된 청구항은 단순히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한국 심사 기준의 허들을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다. 세션 2에서 각국이 특허 성립성에 대해서 요구하는 하드웨어 결합성의 강도는 모두 다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유럽은 좀 더 까다롭고 미국이 살짝 더 관대하고 한국과 일본이 많이 관대한 편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하드웨어와 강하게 결합될 수 있는 준비가 된 특허 명세서들은 해외 출원을 할 때 서로 다른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하지만 저희의 프로세서 템플릿은 단순히 엔비디아의 GPU와 구글의 TPU만 포함하는 것으로 끝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2019년도에 CVPR에 참가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발견한 것들 중에 하나는 특히나 시스톨릭 어레이 기반의 병렬 프로세서들이 많이 연구되고 개발되고 발표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러한 시솔릭 어레이 기반의 병렬 프로세서에 대한 논문들과 특허들을 입수하는 대로 저희의 템플릿에 추가하여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데이터 구조 청구항 그리고 프로세서에 대한 템플릿들은 2019년 8월 1일자 이후로 저희 파이 특허에 의뢰되는 인공지능 특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테스트 케이스가 진행 중이며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인공지능 특허 지도 그리고 데이터 구조 청구항 그리고 하드웨어 구조 템플릿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파이 특허가 6년 전에 인공지능 분야에 선도하는 스타트업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은 우연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난 6년 동안 행운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를 통하여 인공지능 특허 분야에 한해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1년 6개월이 경과해서 저희가 이런 템플릿들을 적용한 특허들이 공개가 되면 아마 이러한 템플릿을 포함하는 것들이 인공지능 특허를 작성할 때 일반적인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1년 6개월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파이 특허 쌓아올린 전문성과 노력이 들어간 템플릿들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지속하여 마찬가지 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